첫 번째 달려보죠. 5명의 치킨 먹튀단입니다. 제목이 모든 걸 설명하죠. 만나보시죠. 자, 치킨집 단체 손님 입장. 아유, 예,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예, 사장님 안내 자리를 저렇게 잡고 앉습니다. 자, 이제부터 닭다리 잡고 뜯어. 아, 예, 맛있게 냠냠쩝쩝. 그리고 또 맥주 한 잔도 캬 하고요. 잠시 후 저렇게 기립하더니 포장한 남은 치킨까지 챙겨 들고, 아니 계산하셔야지 어딜 가? 아, 마침 손님 한 명 다시 백도 하더니 계산합니까? 예, 안쪽을 계속 두리번 보더니 누굴 찾나요? 계산하나요? 어딜 자꾸 봐? 자, 그러더니 역시 가버립니다. 자, 어제는 치킨 위에 머리칼 60개를 뽑고 먹튀하더니 오늘은 집단 먹튀입니다. 지긋지긋해요, 아주 그냥. 자, 지난 13일 저녁 경남 창원의 치킨집인데요. 한 5명 손님이 와서 치킨하고 뭐 맥주 같은 것들을 시켜서 73,000원씩 주문해서 먹고 도망갔던 사건입니다. 2시간 정도 먹고 지금 보는 것처럼 남은 치킨들은 싸가지고 가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한 5번 이런 거 당하긴 당했는데 이번엔 금액도 좀 크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고의성은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남은 치킨까지 싸가면서 이거 먹튀를 하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대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저 사람이 뭔가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뭔가 갖고 있는데 내로 가야 되는데 안 내고 나왔던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두리번 어쨌든 저쨌든 이걸 봤으면 돈 내요. 73,000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깜빡하신 거 와서 빨리 돈 내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흉기가 무려 3개입니다. 사랑가족의 제보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모자를 쓴 남성이 저렇게 갑자기 뭔가를 들고 휙! 그리고는요,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는 저 2명의 남자. 자, 그 처음 등장했던 괴한이 커다란 공구로 남성을 덮친 겁니다. 격한 몸싸움 끝에 괴한을 제압하는 저 남성. 그리고는 흉기를 빼앗아서 휙 던져버리죠. 자,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계속 제압을 하고 있는데 몸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역공 뒤집어 제껴버리더니 또 다른 흉기를 하지만 역시 다시 뺏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제압을 하죠. 아, 세상에. 그리고는 말이죠. 근처에 보이는 공구마저 휙 던져. 자, 지금 홀로 버티고 있던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저렇게 줍니다. 경찰도 왔어요. 아, 저 남성분 정말 대단하신데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네,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이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당시에 사무실 문고리를 고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제보자의 어깨를 뒤에서 커다란 공구인 파이프 렌치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느낀 제보자가 뒤를 돌자 남성은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흉기로 맞은 끝에 제보자는 남성을 제압하고 처음 휘둘렀던 흉기를 치웠는데요. 하지만 흉기를 또 휘둘러서 빼앗아서 던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뜻 사람들이 나서지 못했고요. 아이고야.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류의 흉기를 발견했는데요. 이 남성 흉기를 3가지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면식도 없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해치려고 흉기를 3개나 준비해요?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이제 흉기를 준비했던 남성이 제보자의 사무실 인근에 사는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평소에도 소리가 나는 곳마다 이렇게 흉기를 들고 찾아오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위협에 그쳐서 경찰이 출동해도 특별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적인 폭행까지 나섰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몸싸움을 벌인 분 손을 베었고 어깨 관절, 허리뼈 이런 데 염좌 증상이 있고요. 다리까지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자, 박 교수님. 네. 이거 뭘까요, 도대체?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조현병에 의해서 너무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을 했고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그걸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이제 뭐 보호하려고 흉기를 여기저기 꽂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그러면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이분 조현병을 앓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약은 먹고 있는지 가족이 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면 강제 입원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우당탕탕 채소 도둑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골목 저 끝에서 나타난 여성. 자, 곧장 주차장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죠.
화단 앞에 서서 쭉 둘러보는데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거 같죠? 갑자기 그때부터는 뚝뚝 잎을 사정없이 뜯어냅니다. 아하 이런 자 옆으로 옮겨가선 본격적으로 서리를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에구머니나 몸개그 시전까지 하고 계세요. 아이고 넘어지셨어. 자 아픈 손목을 주면서도 서리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한 손 저렇게 두둑히 챙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제발 길러 먹든지 사서 먹든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영상은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의 한 주택가에서 찍힌 영상이고요. 제보자 아버지 집이 화단 쪽이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모종 텃밭을 꾸몄던 모양인데 아버님이 평소에 시장 가가지고 손주들하고 같이 뭐 상추, 고추, 깻잎 이런 것들 또 사서 함께 기르는 게 낙이셨대요. 네. 지금 보신 거 근데 방아나무에서 방아잎을 저렇게 따갔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님이 CCTV를 보다가 저걸 확인했고 저기 이제 CCTV 촬영 중이라고 경고판도 앞으로 붙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이고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손주들하고 같이 저걸 예쁘게 키워가면서 느끼셨다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제보하신 겁니다.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보채도 너무 보채는 시부모님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아기를 보고 싶어 해서 고집을 부리는 시부모님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인데요. 이 아기는 갓난아기입니다. 100일도 채 되지 않은 70일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 사연자와 함께 격리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퇴원하기 전에 피 검사를 받았는데요. 면역 수치가 많이 낮아서 의사가 외출도 자제를 하고 위생에 꼭 신경을 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기를 맡기고 쉬라고 한 건데요. 사연자는 면역 수치가 낮다고 거절했지만 남편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맡기자고 해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굽히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딱 하루 동안 시부모님 댁에 맡겼는데 다음날 피검사에서 면역 수치가 고작 30%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매주 아이를 맡겨라. 이번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연자는 나중에 회복이 되면 집으로 초대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겠다고 거절을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반대하냐 서운하다고 말해서 또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아이를 보러 6시간 동안 집에 머물다 갔고요. 생신 기념으로 예약한 식당에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일이 안 된 아이 건강을 두고 걱정하는 게 정말 본인이 유별난 건지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영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가 보자기로 보이냐 정말? 야 박상희 너 적당히 좀 해. 너만 육아하냐? 우리 엄마가 더러워? 우리 엄마 더한 악조건에서도 삼형제 무탈하게 잘 키웠어. 그리고 지훈이는 내 새끼기도 해. 할머니가 손주 잡아먹어? 진짜 유나는 정말 야 너 이럴 거면 나중에 우리 집에 지훈이 맡기지 마. 알았어? 동그라미. 이거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너 지훈이 아빠 맞아? 얘 지금 70일 된 갓난아기야. 슈퍼 자이언트 베이비. 면역력 바닥이라고. 더욱이 태어나자마자 코로나 걸려서 입원하고 나온 애인데 아빠라는 인간이 지 새끼 걱정도 안 돼? 우리 친정에서도 지훈이 보고 싶다는 거 내가 다 차단하고 있는데 한참 조심해야 될 때 도와주진 못할 망정. 도대체 너 뭔데?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저는 예전에 아이 어렸을 때요. 100일 갓 지난 뒤에 한 번 외출하고 나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몸살이 났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게 시부모님이 잘 돌보고 안 돌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몸이 그만큼 약하고 아이들이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알았다고 하니까 지금은 정말 조심하는 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건강 상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남편분 어디 해외에 다녀오셨어요? 왜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자, 교수님. 네, 저도 건강한 아이 같으면 외할머니네 집에 가는 거를 봐주신다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면역력이 30%라 그러면 건강한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이 남편이 뭐가 서운하다는 건지 지금 객관적으로 아이의 건강을 더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아빠가 서운하다 그러고 자꾸 화를 내는 저는 남편이 제일 좀 문제다. 자, 박 변호사님. 70일밖에 안 돼 갓난아기입니다.
면역력 수치 지금 30% 나와 있죠. 코로나 걸렸죠. 이건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남편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뭐가 됐지 않았을까.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 남편이 정말 양절 변호사 얘기했지만 한국에 있던 사람이면 당연히 당연하거든요. 어쩌면 코로나 우리 거쳤잖아요, 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그 세 분께 여쭤볼게요. 그 시부모님, 시어머님, 육아 경험이 다 있으신데 알아서 어련히 또 조심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는 접촉하는 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도 알 거예요. 시부모님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박 변호사님이 어렸을 때 그 남매 육아를 다 책임진 것처럼 아주 전문가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물론 시어머니하고 뭐 시아버지께서 잘 기르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도 좀 걱정스럽고 아이가 편히 쉰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습도도 온도도 좀 맞춰져 있고 좀 자극도 없는 곳이고요. 또 하나 저는 아이의 건강도 걱정되지만 이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께서 마음이 편안하게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이 아이를 자꾸만 보내놓으면 너무 불안하고 뭐 이런 환경이 흐트러지는데 굳이 왜 엄마와 아이의 안녕을 깨냐는 거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아기가 회복을 못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어른들이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아이의 건강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망진님은 시부모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손주가 건강해야 더 이쁘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솔님은 100일 동안은 건강한 아기도 외출을 안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올트리 호미숙 여행작가님은 아기를 위한 아빠 맞나요? 부모님을 말려야 할 판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